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이 공유해 주신 자료, 특히 소프트웨어 테스팅 전략 개발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걸 함께 자세히 살펴보려 합니다. 그중에서도 오늘은 프로젝트 테스트 전략을 세울 때 왜 이 테스트 자원 분석이 중요한지 여기에 좀 초점을 맞춰볼까요? 네,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자료들을 보니까요, 조직의 테스트 전략이라든지 프로젝트의 어떤 구체적인 상황, 그리고 여러 제약 사항들 이런 걸 먼저 이해해야 한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맞습니다. 큰 그림을 먼저 봐야 하니까요. 근데 그중에서도 특히 테스트 자원의 가용성이나 제약 사항을 파악하는 게 핵심이라고 강조를 해요. 네, 그렇죠. 이게 그냥 목록만 만들면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이게 핵심이라고 하니까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어요. 우선 테스트 자원이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자료들에서 공통적으로 언급하는 것들이 좀 있죠. 네,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테스트를 하려면 필요한 것들 전부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예를 들면 테스트 도구들, 자동화 도구일 수도 있고 성능 테스트 도구일 수도 있고요. 아, 도구요? 네네. 네, 그리고 테스트 인프라, 그러니까 다양한 OS나 브라우저 환경 같은 것들이죠. 이것도 자원이고요. 또 프로젝트에서 사용하는 어떤 기술, 개발 환경, 이런 것들도 관련이 깊습니다. 기술 스택 같은 거요? 네, 그렇죠. 그리고 어쩌면 가장 중요한 걸 수도 있는데 바로 가용 인력, 그러니까 테스터들이죠. 그리고 그분들이 가진 기술 수준, 이것도 핵심 자원입니다. 그렇군요. 도구, 인프라, 기술,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의 역량까지. 네, 근데 자료들을 보면 그냥 이런 게 있다 없다 이걸 파악하는 수준이 아니라 그것들이 가진 제약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이 점을 굉장히 강조하더라고요. 아, 맞아요. 바로 그게 포인트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제약 같은 걸까요? 예를 들어 볼게요. 만약 경험 기반 테스팅을 하려고 해요. 그러면 당연히 그 분야 지식이 많은 테스터가 필요하겠죠. 이게 없으면 제약인 거고요. 해당 분야 전문가가 있느냐 없느냐. 그렇죠. 또 모바일 앱 테스트를 한다면 기기가 많아야 하잖아요. 최신 폰부터 좀 오래된 폰까지. 이것도 확보가 안 되면 제약이죠. 기기 종류나 개수가 부족할 수 있겠네요. 네. 그리고 테스트 도구도요. 쓰고 싶은 도구가 있어도 라이선스 수가 딱 정해져 있다거나 아니면 특정 기간에만 쓸 수 있다거나 이런 제약이 있을 수 있어요. 비싼 도구들은 특히 그렇죠. 라이센스 문제 중요하죠. 그리고 인력도 단순히 몇 명이 있느냐가 아니라 특정 도메인 지식이 있는 사람이 부족하다거나 아니면 자동화 스크립트 짤 수 있는 사람이 생각보다 없더거나 이런 게 다 제약 조건이 되는 거죠. 실제로 어떤 자료에서는요. 이런 구체적인 제약 조건 분석을 제대로 안 하고 계획을 세웠다가 특정 기술을 가진 테스터가 너무 부족해서 테스트 일정이 절반 넘게 밀렸던 그런 사례도 나오더라고요. 와, 일정이 절반이 나요? 그건 정말 큰 문제네요. 네, 심각하죠. 아, 그렇군요. 이게 단순히 우리 이런 거 있어 하고 목록만 보는 거랑 실제로 이걸 얼마나 어떻게 쓸 수 있지 이 조건을 아는 거랑은 정말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네요. 네, 맞습니다. 현실적인 부분을 봐야 하는 거죠. 그럼 그렇게 파악된 구체적인 제약 조건들이 실제 전력 수립에는 어떻게 연결이 되는 건가요? 이 분석 결과가요, 테스트 관리자가 이제 결정을 내리는데 아주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그러니까 어떤 테스트 기법을 쓸지, 테스트 레벨은 어디까지 할지, 예를 들어 단위 테스트냐, 통합이냐, 시스템이냐 이런 거요. 아, 테스트 깊이나 범위를 염하는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어떤 종류의 테스트에 집중할지, 기능 테스트냐, 성능이냐, 보안이냐 이런 것들요. 이걸 결정하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예를 하나 들어보면 만약에 숙련된 성능 테스터도 별로 없고 그 부하를 줄 수 있는 도구도 부족해요. 네. 그런데 계획에다가 초반부터 아주 광범위한 성능 테스트를 하겠다. 이렇게 세우면 이건 좀 비현실적이잖아요. 그렇죠. 실행이 어렵겠네요. 네. 그럴 때는 차라리 기능 테스트 자동화에 좀 더 집중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전략을 수정해야 현실적인 계획이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자원 분석이라는 게 우리가 가진 카드를 정확히 읽어내는 과정이에요. 그래야 최선의 전략, 즉 테스트 계획을 짤 수 있는 거고요. 이게 기초공사 같은 거죠. 현실적이고 달성 가능한 목표를 세우게 해주는 기초공사다. 아주 좋은 비유네요. 네. 자, 그럼 오늘 이야기를 좀 정리해보면요. 성공적인 프로젝트 테스트 전략을 위해서는
우리가 쓸 수 있는 테스트 도구나 인프라, 기술 환경,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인력과 그들의 역량, 이런 테스트 자원과 관련된 모든 제약 사항들을 아주 면밀하게 분석해야 한다. 이게 핵심이네요. 맞습니다. 단순히 이상만 쫓는 게 아니라 현실을 기반으로 최적의 길을 찾는 과정인 거죠. 네, 근데 여기서 한 걸음만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이 있어요. 자료들에서 이걸 깊게 다루지는 않았지만요. 어떤 거죠? 단순히 프로젝트 시작할 때 사용 가능한 자원을 파악하는 걸 넘어서요. 혹시 프로젝트 초기 단계나 아니면 아예 그 이전 단계에서부터 이런 자원들의 품질이나 적합성 자체를 미리 좀 평가하고 개선하거나 아니면 확보할 방법은 없을까 하는 거죠. 아, 미리 준비한다는 건가요? 네. 예를 들면 필요한 특정 기술 교육을 미리 좀 시켜놓는다거나 부족한 테스트 환경이 있다면 좀 선제적으로 구축해 놓는다거나 이런 활동들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와, 정말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단순히 주어진 조건에서 최선을 다하는 걸 넘어서 그 조건 자체를 개선하려는 노력까지 생각해보자는 거군요. 그렇죠. 좀 더 능동적인 접근이죠. 이건 정말 여러분도 한번 깊이 생각해보실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분석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